손끝이 떨렸다. 아니, 정확히는 내 마음이 떨리고 있었다. 3년이다. 3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2천만 원으로 계획한 제주도 가족 여행. 택시비를 아끼려 버스를 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여가며 모은 돈이었다. 손주들 얼굴에 번지는 웃음을 상상하며 나는 마트에서 제일 좋은 선크림을 골랐다. 하나하나의 손글씨로 이름표를 붙이며 우리 석이, 우리 은채라고 적을 때의 그 설렘이란. 할머니가 직접 써주신 거야.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며 좋아할 모습이 눈에 선했다. 오메기 떡도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아이들이 제주도에서 먹어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런데 문자 한 통이 모든 걸 산산조각 냈다. 엄마는 함께 안 가요. 서인의 가족들하고만 가기로 했어요. 이미 여행 경비 다 내주셨으니 할 일은 다 하셨죠. 민준이가 보낸 문자였다. 내 아들이, 내가 밤새워 간병하며 키운 그 아이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할 일은 다 하셨죠 라는 문장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다. 나는 언제부터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가족 여행에서 현금인 출기 역할만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부엌 찬장 위에 놓인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보였다. 어머니 날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준 카드도 함께.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때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도 나는 그저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었을까? 설거지를 하다 말고 수도꼭지를 꽉 잠갔다.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마음속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서인의 가족들하고만. 나는 언제부터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 며느리 서희가 아이들 앞에서 나를 무시할 때도, 명절을 서희 친정에서만 보내겠다고 할 때도 나는 참았다.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는 애초에 가족이 아니었던 것 같다. 여행 가방을 다시 열어봤다. 남편 병욱이 사진과 그가 좋아했던 백년초 향초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모두 함께 해변에서 아버지를 추억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려주고 함께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리워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여행 예약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다. 해변 호텔부터 항공권, 렌터카, 흑돼지 맛집까지. 내가 발품을 팔아가며 알아본 곳들.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찾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들. 모든 게 내 이름으로, 내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 여행에 없다. 핸드폰이 울렸다. 혹시 민준이가 미안하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전화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발신자는 동네 마트였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문하신 아이 간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아, 손주들 여행 가방에 넣어주려고 주문한 과자들이었다. 네, 취소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은행 어플을 열어 제주도 여행 계좌를 확인했다. 잔액이 거의 바닥났다. 3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 택시 대신 걸어 다니고 외식 한 번 줄이며 모은 돈이. 그런데 이상했다. 분노도 서러움도 아닌 묘한 감정이 들었다. 수치심이었다. 희망을 품은 내 자신이 바보 같아서 느끼는 깊은 수치심. 저녁 7시가 되었다. 평소라면 민준이에게 잘 들어갔니? 문자를 보낼 시간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이 20년 전에 설치해준 새 모이통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그 참새는 혼자였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그냥 내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핸드폰을 끄고 모과차를 우렸다. 3년 만에 이렇게 조용한 저녁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몇 달 만에 마음이 편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미 할 일은 다 하셨죠. 민준이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다가 5시에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6시에는 또 침실로 돌아갔다. 마치 유령처럼 집 안을 떠돌고 있는 내 모습이 처량했다. 아침 9시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눈에 띄는 제목을 발견했다. 최종 예약 확인, 제주도, 가족, 여행. 여행사에서 보낸 이메일이었다. 손이 떨리면서도 클릭했다. 항공편 정보부터 별장 체크인 시간, 렌터카 예약까지. 내가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알아본 모든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예약자는 분명 김민숙으로 되어 있는데 스크롤을 내려 여행자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다. 1점 박민준 성인, 2점 이서희 성인, 3점 박성민 아동, 4점 박은채 아동, 5점 이정호 성인, 서희 아버지, 6점 최미경 성인, 서희 어머니, 7점 이서연 성인, 서희 여동생, 8점 최대현 성인, 서연 남친. 총 8명.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우스를 든 손이 덜덜 떨렸다. 스크롤을 위아래로 여러 번 움직여 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김민숙이라는 이름은 예약자란에만 있을 뿐 여행자 명단에는 없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빼고 계획했던 것이다. 의자에 등을 기댔다. 어제 민준이가 보낸 문자가 갑작스러운 변심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 나는 돈만 내고 사라져야 할 투명인간이었던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가 아니라 서희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억지로 들뜬 목소리였다. 최종 결제 잘 되었죠?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잘 됐구나. 아. 그리고 어머니께서 혹시 아이들 가방에 넣어줄 게임이나 간식 같은 거 챙겨주실 거예요? 순간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럼 뭐가 필요한지 말해줘. 내가. 어머니,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서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어머니는 그냥 쉬면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많으면 시끄럽고 힘드시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가슴 속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혼자 있으라는 뜻이었다. 애초에 나는 그들의 계획에 없었던 것이다. 알겠다. 그럼 어머니, 저희 잘 다녀올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한참을 핸드폰을 바라봤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 모이통을 바라봤다. 남편 병욱이가 설치해준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튼튼했다. 여보, 당신도 이런 걸 예상했을까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재로 향했다. 금고를 열고 여행 자금 관련 서류를 꺼냈다. 통장, 카드, 그리고 각종 예약 확인서들. 모든 것이 김민숙 명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계좌 소유자 김민숙, 승인된 사용자 없음. 잠깐만. 그럼 내가 이 계좌를 언제든 정지시킬 수 있다는 뜻 아닌가? 은행 어플을 열어 계좌 관리 메뉴를 살펴봤다. 리조트, 렌터카, 항공사 모든 결제가 내 계좌에 자동이체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버튼이 눈에 들어왔다. 거래 잠금, 출금 정지 모드.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자동이체가 즉시 중단되고 연결된 카드들이 비활성화된다고 되어 있었다.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걸 멈출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누르지는 않았다. 대신 달력을 펼쳐 그들의 비행 시간을 확인했다. 내일 오전 10시 45분 출발. 그렇다면 8시 15분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시작할 텐데 그때 정지하면 어떨까? 그들이 모든 게 순조롭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상했다.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라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마치 안개가 걷히면서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좋은 엄마, 관대한 할머니 역할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 가면을 벗으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이들 멀미약 필요하면 사다 줄까? 여행 가방 정리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답장은 없었다. 괜찮아요 한마디. 고마워요 한마디도 없었다.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다. 나는 금고였고 그들은 현금을 인출했다. 인출이 끝나면 금고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은행 앱을 다시 열었다. 거래 잠금, 동결 모드 버튼이 기다리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눌렀다. 그들은 아무런 경고도 알림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여행 취소를 알려준 방식과 똑같이 조용하고 확실하게. 모과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아침 6시에 눈이 떠졌다. 이상했다. 몇 달 만에 이렇게 깊이 잠든 것 같았다. 꿈도 안 꿨다. 그냥 깊고 고요한 잠이었다. 커피를 내리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민준이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어제 보낸 문자에 대한 답장도 여전히 없었다. 읽음, 표시만 선명하게 남아있을 뿐. 그래, 이제 확실해졌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은행 앱을 열었다. 어젯밤에 설정해둔 거래 잠금, 정지 모드가 실행되어 있었다. 예약 시간은 오늘 오전 8시 15분. 그들이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시작할 바로 그 시간이었다. 시계를 봤다. 오전 7시 30분. 45분 후면 모든 게 시작된다.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다. 어제까지 느꼈던 그 답답함, 억울함, 서러움이 모두 사라지고 묘한 평정심만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 모이통의 참새들이 분주하게 날아들고 있었다. 병욱이가 새들도 가족이 있어 서로 챙기며 사는 거지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저 참새들은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지는 않을 텐데. 7시 마지막으로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였다. 내 아들이니까. 민준아, 아이들 멀미 괜찮을까? 혹시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엄마가 뭐든 해줄게. 전송을 누르고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8시 정확히 핸드폰이 울렸다. 순간 가슴이 뛰었다. 혹시 민준이가? 하지만 발신자는 KB카드 고객센터였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전 8시 15분에 예정된 자동결제 정지 서비스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실수로 설정하신 건 아니시죠? 총 6건의 고액 결제가 연결되어 있어서요. 6건. 항공료, 숙박비, 렌터카, 맛집 예약금, 투어 패키지, 여행자 보험까지. 아니에요. 정확히 8시 15분에 정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10분. 민준이에게서 답장이 왔다. 엄마, 우리 지금 공항이에요.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게 다였다. 고마워요도 없었고 사랑해요도 없었다. 그냥 바빠서였다. 나는 30년 동안 그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지 않았나. 밤새워 간병하고 학교 준비물 챙기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느라 바쁘지 않았나. 8시 13분.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나를 찾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나 보다. 8시 14분. 마지막으로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봤다. 10살 때 내 생일에 용돈을 모아 사준 목도리를 목에 감고 찍은 사진. 그때 그 아이가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정말 좋은 것만 사드릴 거야 라고 했었다. 좋은 것. 결국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은 나 없는 여행이었나 보다. 8시 15분.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계좌 정지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모든 자동 결제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제 시작이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참새들이 여전히 새 모이통 주변에서 평화롭게 아침을 보내고 있었다. 9시 20분. 첫 번째 전화가 왔다. 민준이었다. 받지 않았다. 9시 25분. 문자가 도착했다. 엄마, 체크인에 이상한 오류가 생기는데 답장하지 않았다. 9시 3.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9시 35분. 엄마, 카드가 계속 거절되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9시 40분. 연달아 전화가 왔다. 3통, 4통, 받지 않았다. 9시 45분. 엄마, 제발 전화 받아. 뭔가 잘못됐어. 이제야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군. 3년 동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 건 잘못이 아니었나 보다. 10시 정각.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제발. 우리가 혹시 그 문자 때문에 기분 상하셨다면 우리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아이들이 지금 너무 속상해해. 제발 전화 받아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핸드폰을 식탁에 그대로 뒀다. 계획이 틀어지고 나서야 대화를 원하는 거였다. 돈이 막히고 나서야 엄마를 찾는 거였다. 10시 15분. 리조트에서 이메일이 왔다. 예약자님, 결제 오류로 인해 예약이 자동 취소되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도 같은 내용의 문자가 왔다. 10시 30분. 항공사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좌석 예약이 결제 오류로 취소되기 상태입니다. 1시간 내에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담하게 답했다. 11시. 민준이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엄마, 우리 지금 비행기 못 타. 아이들이 울고 있어. 계좌만 풀어줘. 돌아가서 다 얘기할게. 제발. 그들은 휴가를 먼저 즐기고 사과는 나중에 하고 싶어 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계좌도 풀어주지 않았다. 모과차를 다시 끓이며 생각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정확한 답장인 것 같았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걸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다. 창밖의 새들이 여전히 평화롭게 지저귀고 있었다. 이틀이 지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공항에서 생긴 예상치 못한 일로 여행이 연기되었어요. 유유 같은 글에도 민준이가 가족 채팅방에 올린 엄마께 연락이 안 됩니다. 같은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젯밤 가장 어린 손녀 은채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다. 할머니, 나 은채야. 왜 전화 안 받아?
아빠가 할머니한테 연락 안 된다고. 엄마는 계속 화내고 나는 바다거북 보러 가고 싶었는데 할머니, 나 잘못한 거 있어? 그 작은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녹음을 소중히 저장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가야, 미안하지만 누군가는 내 부모에게 존재의 가치를 가르쳐줘야 한단다. 오늘 아침 첫 번째 환불 알림이 왔다. 리조트 예약 취소, 환불 완료. 오후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저녁에는 항공사에서 환불금이 들어왔다. 투어 패키지, 맛집 예약금까지 하나씩 돌아오는 돈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한때 사랑으로 텅 비었던 여행 기금이 다시 가득 차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선택적인 사랑을 위한 돈이 될 것이다.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다. 제목을 잊힌 여인들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차례로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정임 언니, 시어머니 10년 간병하고도 며느리 주제라는 말만 들었던 혜경, 남편 사업 실패할 때 친정 전세금까지 다 털어줬는데 성공하자마자 젊은 여자와 바람 피운 순자 딸들 대학 보내려고 새벽 4시부터 반찬 가게 하다가 허리 디스크 생겼는데 딸들은 창피하다고. 미선 남편이 치매 걸리자 24시간 간병하면서도 시댁에서는 며느리 역할 제대로 안 한다고. 영자, 손자 양육비 3년째 대고 있는데 며느리는 자기 친정에만 명절 간다고. 모두 나와 비슷한 여성들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며 살아온 사람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제외당하는 사람들. 핸드폰을 들고 정임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민숙이. 민수가 무슨 일이야? 언니, 제주도 여행 가고 싶지 않아? 일주일 정도. 뭔 소리야, 갑자기. 그냥 누군가는 언니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언니는 소중하니까.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나 언제 그런 말 들어본 게 언제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혜경에게도 순자에게도 미선에게도 영자에게도 같은 전화를 걸었다. 모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내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는 눈물을 글썽였다. 왜 나에게요? 라는 질문에 나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다.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니까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저녁 8시쯤 민준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엄마.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다. 제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고칠게. 다 고칠게. 계좌만 풀어줘. 아이들이 너무 실망했어. 은채는 계속 울고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쓰는 거였다. 자신들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준아. 네. 엄마. 너희는 애초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니? 그게 무슨. 여행 명단에 내 이름이 없더라. 처음부터 없었어. 긴 침묵이 흘렀다. 그건 8명이더라. 서해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나는 없었어. 돈만 내고 사라져야 할 사람이었던 거지? 엄마. 그게 아니라. 맞다. 아니다로 대답해. 대답 없으면 맞다는 거로 알겠다.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열어 제주도 숙소를 검색했다. 이번에는 6명을 위한 숙소였다. 정혜경, 순자, 미선, 영자, 그리고 나. 모든 예약을 내 이름으로 했다. 가족만 같은 태그는 없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거니까. 혈연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존중으로 맺어진 가족. 예약을 마치고 남편 병욱이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이제 정말 떠날 거예요. 당신도 함께 가요. 사진 속에 그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밤 10시 민준이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엄마,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 진짜 미안해.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계좌만 풀어줘. 돌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할게.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는 것도 조건부였다. 계좌를 풀어준다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을 꺼내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여행이었다. 병욱이의 사진도 그가 좋아하던 백년초, 향초도 당당하게 가져갈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는 내가 초대받은 여행이라는 것이었다. 돈을 대는 조건부 초대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환영받는 여행. 창밖으로 보이는 새 모이통에서 마지막 새 한 마리가 저녁을 먹고 있었다. 혼자였지만 당당해 보였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았다. 혼자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제주도에 도착한 건 일주일 후였다. 공항에서 정임 언니, 혜경, 춘자, 미선, 영자를 만났을 때의 그 떨림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60대였지만 마치 처음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설레어했다. 정말 내가 와도 되는 건가? 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모두 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랬다. 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 병욱이의 사진을 식탁 한가운데 놓는 것이었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혜경이 멋진 분이었어라고 말해줬고 영자는 예전에 같이 만날 때 너무 재미있었는데 라고 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었다. 첫날 밤 우리는 거실에 둘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정임 언니는 시어머니를 10년 간병하며 들었던 며느리 주제라는 말들을, 혜경은 남편 사업을 위해 친정 전세금까지 털어줬지만 성공하자마자 배신당한 이야기를, 순자는 딸들 대학 보내려고 새벽 4시부터 일했는데 창피하다는 말을 들었던 이야기를 했다. 미선은 치매 걸린 남편을 간병하면서도 시댁에서 받은 차가운 시선을, 영자는 손자 양육비를 대면서도 소외당하는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나는 제주도 여행에서 제외당한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울지 않았다. 대신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정임, 언니가 먼저 말했다. 우리 모두 둘째 날, 우리는 함께 해변을 걸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예쁜 순간들, 남편과 좋았던 시절의 기억들, 자신만의 작은 꿈들. 우리는 누가 우리를 잊었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셋째 날 저녁,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초를 하나씩 켜고 30대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한마디씩 나눴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어. 정임, 언니가 먼저 말했다. 당신은 쉴 자격이 있어. 혜경이 이어갔다. 사랑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해. 미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은 짐이 아니야. 영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리고 내 차례가 왔다. 당신은 결코 투명인간이 아니야. 그 순간 우리 모두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눈물이었다. 넷째 날,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안녕하세요, 엄마. 돌아왔어요.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저희가 우선 냈는데 어머니가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 저희가 낸 예약금을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약금이라고 했다. 내가 3년 동안 모은 돈을, 내 사랑을 예약금이라고. 화가 나는 대신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진정한 사과나 화해가 아닌 환불을 원하고 있었다. 휴대폰을 닫았다. 답장할 가치도 없었다.
5째 날 아침, 마지막 해변 산책을 했다. 정임 언니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민수가 너 많이 달라졌어. 어떡해요? 예전에는 항상 미안하다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당당해졌어.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다. 나는 이들에게 단지 휴가를 선물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고향을 찾아준 것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유산은 제대로 된 사람들과 함께 나눈 기억이었다. 마지막 날 밤, 우리는 다시 경욱이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나는 사진 속에 그에게 말했다. 가족이라는 건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당신이 살아있을 때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이제야 깨달았네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정임 언니가 물었다. 민수가 민준이하고는 어떻게 할 거야? 글쎄요.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줄지도 모르죠. 하지만 돈 때문에 찾아오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그래도 아들인데 언니,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행 계좌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다. 제주도 여행 계좌에서 나의 행복 계좌로. 이제 이 돈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 쓸 것이다. 병욱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여보, 이제 정말 자유해요. 기대도, 거짓된 소속감도, 뜻없는 희생도 없는 진짜 자유.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새모이통 주변에서 평화롭게 아침을 맞는 그들처럼 나도 이제 평화로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진정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